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때 아닌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5월 기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지만 오늘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는데요. 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변덕스런 날씨 탓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정치 이슈 점검해보고요. 원주시가 혁신도시 일대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 30주기를 맞아 사단법인 무위당 사람들이 버리고 또 버리면이란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창업 생태계가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강원도 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6곳으로 전국 대비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강원도 내 벤처 투자액은 377억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고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은 9곳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창업 생태계 재편을 위해 지역의 투자 보육기업의 펀드 결성과 투자금 회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20일부터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미취업 청년 191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45세 이하 미취업자입니다.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에는 축하금도 지원됩니다. 철원군이 고석정에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고 유채꽃 등 봄꽃 11종 70만 송이를 심어 지난 15일부터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꽃밭은 이달 24일까지 무료인데요. 폐장일인 다음 달 23일까지는 입장료 10,000원을 내면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정가에서는 대이변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좀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우 의원은 그 서울 노원구 선거구의 5선 의원인데요. 그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 경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그 이하경 의원, 경기 군포의 4선 의원인데요. 이 이하경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날 의장 선거 결과는요, 당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어이추라고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신조가 나올 정도로 경쟁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선출이 유력했지만 의외로 좀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변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 우원식 의원은 일단 당선 소감에서 국회는 좀 민심이 만들어냈고 민심의 뜻에 따라서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앞으로 국회는 정말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협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태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국회의장은 좀 관례에 따라서요. 원내 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1석의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서 총선 후 첫 집회인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을 텐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어느 상임위로 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그 여야가 전반기 상임위 배정을 놓고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강원 지역 주요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8명에 불과한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역 현안과 좀 많은 좀 관계가 있는 상임위 배정이 좀 중요한데요. 그 도출신 당선인들은 좀 대부분 그 지금 21대 국회에서 챙겼던 현안의 연속성을 위해서 현재 활동했던 상임위를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일단 중진 의원이 많기 때문에 기존 활동했던 상임위에 좀 배정받아서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도가 좀 숨겨져 있고요. 특히 그 3선의 그 중진 변열에 오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양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송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 발탁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선수라든가 나이로는 우선 그 순위를 결정하는 당내 관행상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목에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서 위원장 1순위로 꼽히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결과 등에 따라서 그 배정 상임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인데 20대, 21대 국회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또 송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 그 22대에서도 좀 동일한 일단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그 18개 상임위 중 몇 개의 상임위 위원장직을 좀 국민의힘에 배정하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그 상임위를 거친 강릉의 그 5선 그 건성동 의원이죠. 네. 권 의원은 그 당 차원의 요청이 있는 상임위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그 4선의 한기호 의원은요. 18대, 19대, 21대 이렇게 그 세 번 연속 그 국방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행정안전위를 고려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분의 그 국방 쪽의 그 전문성을 좀 보고 좀 국방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위로 좀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주 갑의 그 박정아 의원은 21대에서 국토위에서 일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현안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토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갑의 허영 의원 역시요. 그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해서 국토위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문화체육관광위 이쪽도 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홍천행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은요. 역시 그 21대 때 법사위로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법사위를 선호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국토위라든가 농해수위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 외에 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죠. 그 춘천 출신의 진종호 당선자는 스포츠 행정가로서 그 문화체육관광위 배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교사 출신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 역시 그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 국회의원들 소식을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눈에 띄었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후 처음 강원도를 방문해서 새몰이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춘천을 찾아서 강원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요, 이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을 창당했다. 그러면서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든가 여의도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자들 마음만 믿고 직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한 건요, 총선 전인 지난 4월 6일 강릉 방문 이후에 한 달여 만이고요.
그 조 대표는 12일 다음 날인 13일 날 강릉에서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날 그 당원 그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그 정의당이 영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대언을 받으니까 정의당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안겨줬다. 그리고 조직은 분열됐고 영석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중심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 개혁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당을 창당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눈이 가는 거는요. 그 비례대표로 12석이 확보되는데 이 중에서 그 강원도 연고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선자 중에는 그 김선민 전 그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이 있고요. 네. 또 홍천 출신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출신인 박은정 전검사 등 이렇게 강원도와 연고 있는 분들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이번에 다수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조국 혁신당 소식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민단체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이 위법하다며 원주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국민고발단이요. 어제였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원광수 원주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 원 시장 등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위법하게 철거했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 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건데요. 이에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등요 논평을 해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보, 불통, 불속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원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됐다. 그리고 이어서 또 원주 시민들은 그 60년 역사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었고 원광수 시장과 원주시의 유혹행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강원도 의회 소식도 살펴보죠. 도의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11대 강원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작업을 돌입했습니다. 네.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요. 다음 달 30일까지고요. 선거는 7월 1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일정상 그 다음 달 12일까지요. 각 의원별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아서 일단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게 되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그 의장 후보로는 그 강릉의 현재 의장인 권영렬 의장과요. 그다음에 원주의 그 김기용, 그 행성의 한창수 의원 이 두 분은 이제 부의장이고요. 그리고 김기철 그 정선의 그 경제산업위원장과 속초의 김시성 의원 등 이렇게 5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데요.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일단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선 투표 도입 등 의장단 선거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범 운영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 탄력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유연해질 전망인데요. 원주시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범 운영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사업을 원주 혁신도시 내 스쿨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해 1월 춘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후 도내 희망 대상지 수요 조사를 진행해 11월에 확대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원주시 스쿨존 3개소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속초, 동해 등 10개소에서 스쿨존에서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교통행정과 신교철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사업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된 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속도 규제 완화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수통상 불합리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봉대초, 버들초, 방곡초 일부 도로 구간을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5월 중 정비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주경찰서와 협조하에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 스쿨존이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해당 사업으로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어린이 보행이 적으며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스쿨존을 골랐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3개소로는 봉대초, 반곡초, 버들초등학교인데요. 탄력 운영 시간에 맞게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를 설치하고 기존 노면 변경 또 과속 방지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5월 중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주경찰서와 함께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간별, 요일별로 제한 속도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평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에는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이 되고 그 외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50km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어서 원주시 교통행정과 신교철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운영 결과 심야 시간 평균 차량 통행 속도 상향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위반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성이 입증돼서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일괄 속도 제한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보안 및 설치 등 보호구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사업은 혁신도시 내 스쿨존 3개소가 원주에선 최초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단속 위반 건수도 줄어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대초, 반곡초, 버들초 스쿨존에서는 5월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생명 협동 운동에 헌신했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30주기를 맞아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이 원주 일대에서 무의당 30주기 기념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도근 무의당 학교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의당 30주기 기념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먼저 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애를 짚어보겠습니다. 무의당 선생께서 원주에서 진행하신 협동운동과 한살림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1928년에 원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공부할 때 외에는 결국 원주에만 계셨습니다. 근데 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우선 그 1953년 원주 대성
목표를 세우셨고요. 네. 1970년대는 박순주교님 또 김지아 시인과 더불어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 귀중한 일이 있는데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신형협동조합 운동을 하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1980년대는 그 한살림 운동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 결과로 신협은 막 9여 개 정도로 제2구분권 자리를 잡았고요. 협동조합 운동은 2012년에 기본법이 시행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 선생이 시작하셨던 생명운동 한살림은 현재 전국에 90만 가구 조합원이 생겼고요. 150개 생산자 공동체 그리고 5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학교장님 전화 소리가 약간 끊기고 있어서요. 좀 더 가까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이번 기념행사의 주제는 버리고 또 버리면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낮은 곳을 지향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사상을 담은 메시지로 보이는데 이 행사 주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의당 선생이 남긴 작품 중에 버리고 또 버리면 거기에 다 있네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욕심 많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30주기 주제로 잡았죠.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기후위기도 거의 실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중심 또 소비 중심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소중한 정치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마구 파헤치고 쓰레기만 남기면 결국엔 파국에 이른다는 경고를 하셨지요. 그래서 생명운동,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좀 과도한 소비나 무자비한 개발을 좀 감안하고 우리 주변의 자연과 생명을 잘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잘 느껴지는데 이번 기념행사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강연들이 진행될까요? 네, 행사는 오늘 17일 날 10시 반에 봉산동 성당에서 모여서 네. 생가, 그다음에 원동성당, 카톨릭센터 기념관 이렇게 돌아보는 무의당 길걷기가 진행됐는데 벌써 150명 넘게 전국에서 신청하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카톨릭센터에서 생명협동 포럼이 열리고요. 일부의 무의당 선생과 함께 활동하셨던 원로분들과의 이제 대화가 좀 있습니다. 이부영 선생 외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판소리의 1세대 대가이신 임진택 선생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제 한살림에 대한 얘기를 제도소장, 기후위기에 대해서 재현수 선생, 또 협동조합동에 대해서 김용호 선생들이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날 내일 토요일에는 소천면에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국수 먹고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 이후에도 무의당 청년학교, 무의당 숲학교가 각각 5강씩 해서 이어져서 이 30기가 한 세대가 전환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역의 젊은 세대들과 활동가들을 강연자로 모셨고요.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전국에서 모셔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또 장일순 평전 최근에 펴낸 책도 헌정된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겠네요. 시간 관계상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무의당 30주기를 맞은 오늘날 무의당 선생의 생명사상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IT 강국으로 급성장을 했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어요.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거칠어진 면도 있고
또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IT에 빠질수록 외로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1인가구 40%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이제 행복 찾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무희당 선생의 생명협동 정신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글과 그림을 사랑하시고 또 노자와 공자의 사상을 실천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 초에 무희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도근 무희당 학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입니다. 고맙습니다.